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6시에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남을 앞두고도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자, 먼저 김문수 후보, 당 지도부가 소집 공고를 낸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전당대회 개최를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 제기했고요. 자, 이에 맞서는 한덕수 예비후보,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선 단일화와 관련해 입장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길게 좀 입장을 냈는데 나라를 생각하겠다, 단일화 세부 내용 상관없다, 다 빼고요. 심플하게 단일화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후보 등록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지금 두 후보 줄다리기처럼 팽팽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네. 김문수 후보의 전당대회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부터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님. 네. 우리 아까 앵커님께서 방송 서두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뉴스가 있다라고 했는데 더 이상 이제 자고 일어나서 밥을 먹을 때마다 새로운 뉴스가 있다. 네. 숨을 쉴 때마다 지금 새로운 뉴스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김문수 후보 캠프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당협 원외 당협위원장들 8명이서 가처분 신청을 냈다라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 신청을 왜 했는지 절차적 하자와 아까 전당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나 내용상 하자가 있었다라는 거는 자세히 밝히진 않았어요. 네. 어떠한 무슨 이유로 가처분 신청하는지는 아직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요. 제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당을 상대로 들어온 가처분의 대리 사건을 많이 해본 변호사입니다. 네.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고 뭐 당 홈페이지에 누가 올렸다가 게시물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해봤는데 다 외부에서 들어온 거지 우리 당 대선 캠프 후보 측에서 당을 상대로 건 적은 없어요. 제가 심지어 당을 상대로 건 거는 제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있을 때 이준석 대표를 대리해서 가처분 신청도 해봤어요. 네네. 제가 충분히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 법원에서는 정당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굉장히 폭넓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네. 아마 빠르면 내일 결과가 나오고 늦어도 모레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처분 신청과 상관없이 단일화 진행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네. 계속 된다. 자, 대변인이 한덕수 후보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줄다리기 팽팽하게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서울 남부지법에 이제 가처분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과연 본인들의 독자적인 판단인 건지 아니면 김문수 후보의 허가를 받든지 또는 묵인에 의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읽혀지냐면은 이 가처분 신청을요, 그 김문수 캠프 기자회견장에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뜻이라고 지금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뭐가 있느냐? 6시에 지금 한덕수 후보랑 만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나기 직전에 지금 단일화를 위한 그 기본 절차 중에 하나인 기본 절차도 이렇게 진행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가처분 신청을 김문수 후보 측에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이 했다는 것은 네. 김문수 후보의 뜻인지 아닌지 이거를 좀 먼저 밝혀가지고 한덕수 후보가 오늘 6시에 만나는 그 자리에 나올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좀 판단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정말 후보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못하게 한다는 것은요, 후보 단일화를 결국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그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단일화를 해서 전당대회를 거쳐서 추인이 되면 그렇죠. 그때부터는 당의 기호를 받을 수 있고 당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걸 못하는 거니까 이거는 단일화 안 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읽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도 오늘 메시지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선 본 후보 등록 않겠다라고 지금 강하게 얘기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고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다. 자기는 결과에 반드시 승부하겠다는 것까지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결이 다른 게 한덕수 후보는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고 하면 나는 승부한다 라는 건데 김문수 후보도 아마 마찬가지 입장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경선 내내 단일화 하겠다고 말을 해서 올라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단일화를 본인이 전제를 하고 있고 단일화 찬성하는 사람들의 표심을 받아서 최종 후보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입장을 내야 되죠. 그래서 지금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하면 결과에 승부하겠다고 입장을 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만나시게 되면 김문수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나도 마찬가지다라고 정도 입장만 내줘도 네. 아마 밑에 있는 단일화 실무팀들이 좀 실무적으로 좀 진전되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갈 수 있을 건데 네. 그런 얘기가 만약 없다 하면은 실무진들이
도대체 위에 있는 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만나셔가지고 이런 부분 아까 두 가지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대변인님 그럼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그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힘겹게 그래도 경선을 통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 후보자에게 이제 시간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단일화를 너무 압박하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를 하려다가도 발을 빼고 싶게 만드는 분위기 아니냐 이런 말도 있던데 이건 이제 어떻게 그 보십니까? 부분은 일정 부분은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경선 이제 확정된 날 그날 이제 캠프에 돌아왔대요. 김문수 후보가. 그런데 네. 이제 당 지도부가 3시간 만에 그 캠프에 찾아가지고 면담하면서 그 자리에서 7일까지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말을 꺼낸 거예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 속도가 빠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은 서운하죠. 네. 서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는 모든 인생을 걸고 8강, 4강, 2강까지 해서 어려운 길 그리고 큰 돈 내가지고 기타금 맡겨가지고 그렇죠. 왔는데 죽을 똥 살똥하고 왔는데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단일화를 얘기하니까 굉장히 불쾌했을 거다라는 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또 한편으로는 김문수 후보는 지금 본인이 그렇게 최종 승리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단일화에 대해서 가장 먼저 손을 들었어요. 적극적이었죠. 네. 내가 단일화 얘기하겠다. 다른 후보 중에서 가장 먼저 얘기를 했고 단일화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이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네. 본인도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죠. 근데 이제 물론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토요일은 기분 나쁘더라도 한 일요일 하루 시키고 월요일 정도 되면은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당은 뭘 준비해 왔으냐라는 것을 서로 만나가지고 테이블을 펼쳐놓고 A안, B안, B안, 뭐 C안 이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진행했으면은 좋았을 건데 너무 꽁에 있다. 그리고 주변 참모들이 너무 강경파들이 좀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좀 건강한 판단을 좀 못하고 있는 거 약간 이런 것도 좀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는 얘기가 좀 계속 좀 갈등 국면으로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약간 김문수 후보도 또 김문수 후보 측도 5월 7일, 5월 8일이 중요한 날짜라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 그렇게 찾아가서 픽스를 하는 거는 이미 예전에 얘기를 다 해놨기 때문에 가서 확인 작업을 하는 거라 보여지고요. 그런데 어디서 마음이 상했냐.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조차 지금 의총장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성토를 하던가 내가 오히려 김문수 후보를 도운 게 잘못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골이 깊어지고 거기에 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게 김문수 후보 캠프 측의 속칭 이제 자강파라고 하는 분들 네. 단일화에 대해서 전략을 짜는 이런 분들이 또 상처에다가 고춧가루를 뿌리면서 더 아픔이 있는 건데 지금 굳이 축을 나누자면 사실 이게 한 편이거든요. 그렇죠.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가 한 편인데 이 축을 좀 나누자면 두 축을 나누자면 이 두 축에 그 대선 후보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자강파에 대한 함구령을 내려야 돼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자강파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방송 출연도 금지시키고 SNS도 금지시키고 가만히 있어. 전략만 내부적으로 짜. 그리고 당 지도부에서는 적어도 주요 당직자나 또 혹은 아니면 김문수 캠프에서 일하다가 오신 그러한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함구령을 내려야 됩니다. 다들 가만히 있어. 함구령. 예, 네. 지금 왜냐면 메시지가 전국 시도의원, 그러니까 기초의원, 광역의원 협의체나 전국 청년위원장 협의체 여기서 나온 메시지는 그냥 하나예요. 네.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인데 누가 옳다 저렇다 상대 후보를 서로 비난하진 않거든요. 근데 서로를 비난하면서 가다가는 골이 깊어지는 거고요. 오늘 이따가 6시에 만나겠는데 지금 사실상 한덕수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소송을 건 사람을 상대로 이제 만나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가 좀 궁금하고 지금 회동 장소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전략 같은 거는 들으신 게 있으세요? 단둘이 만난다. 그리고 약간 여의도를 벗어나서 만난다. 라는 거고 단둘이 만나기 전에 백브리핑 같은 게 있겠죠. 저는 근데 단둘이 만날 때 그 휴대폰도 안 갖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단둘이 만나다가 잠시만요 카톡 해보고 텔레그램 해보고 전화해보고 이렇게 만나는 것보다 휴대폰도 안 갖고 들어가고 종이 하나 펜 하나 갖고 들어서 만난 다음에 그 종이펜을 합쳐가지고 한 장에 지장까지 찍어서 나오는 걸로 아예 네. 그 방에 들여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장을 찍지 않으면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 만나기 전에요. 지금 핵심 참모들하고
무슨 말을 할지 그거를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해서 들어간 거고 메모를 아마 준비를 해서 조그맣게 들고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배석자 없이 만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부부싸움 지금 대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부부싸움 대책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 문 닫고 자 옆에 부부싸움 할 때 친구들 끼어들면요. 친척들 끼어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부싸움 절대 아름답게 끝나지 않습니다. 네. 파탄 납니다. 여러분들 뭐 대부분 아시겠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둘이 배스 없이 만나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여기서 문 닫고요.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방이 장소가 결심의 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결심 내가지고 자, 우리 공동 정부를 만들자라는 이제 그 공동 좀 만드는 그런 그 뭐랄까 아름다운 하모니 같은.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서로에 대한 이제 그 합의 서약서 그 정도 같은, 네. 서약서 같은 거 그거는 나와야 돼.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누가 되면 누구는 대통령, 누구는 책임 총리라는 걸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책임 총리를 하게 되면 이제 내각제가 아닙니다. 내각제가 아니고 책임 총리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내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안이라든가 뭐 이제 예산이라든가 국토 뭐 등등 그리고 대통령은 외교 안보 그다음에 국방 이제 이런 거 중심으로 가도록 해가지고 네. 역할을 나누는 것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공동 정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까지 얘기가 이루어진다면요, 이거는 네. 단일화 금방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단일화해서 내가 양보하거나 내가 물러나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이면은 단일화가 됩니다. 근데 단일화 할 때 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면서 내가 뭘 할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요 단일화 되지도 않고 단일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떨어진 그 사람은요 도와주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이제 의원님께서 뭐 시장님께서 나가셔가지고 지금 상당히 거친 발언을 하셔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게 하려면 오늘 결심의 방이라 생각하고 우리 부부는 공동 정부를 운영한다. 네. 그런 큰 그림 속에서 대화를 나누시면은 오늘 9시 전에 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 두 분이서만 만나면 인생의 접점이 많아요. 그렇지. 두 분 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뭐 경기고 경복고 두 분 다 우수한 뭐 고등학교 나왔고 나이도 2살 차이입니다. 그리고 웃긴 게란다. 그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셔가지고 두 분 다 뭐 사법 시험을 준비하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다면 결과적으로 가장 최근의 접점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 분은 총리하시고 한 분은 노동부 장관 하시면서 국무회의에서 얼마나 많이 또 오고 가면서 담소를 나눴겠습니까? 서울대 경제학과 2년 선후배 관계인데, 그러니까 이게 주변 사람들이 만나지만 아까 부부싸움 말씀하셨는데 부부싸움이 그런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 가족들이 개입하거나 뭐 형부 처제 뭐 형제들이 개입하거나 친구들이 개입하면 될 것도 안 되고요. 두 분만 딱 들어가는데 방에 네. 들어가는데 약간 시간도 정했으면 좋겠어요. 2시간 안에 나와라. 1시간 안에 나와라. 왜냐면 저희가 기다리는 게 힘듭니다. 네. 네. 그 부부싸움에 친구들은 끼지 않아도 취재진은 껴도 됩니까? 왜냐면 저희 매일신문지 라이브 보내드려야 돼서 네. 취재진은 꼭 끼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 두 후보가 이렇게 갈등이 있는 이유가 지금 양보를 조금 안 해서 그렇거든요. 한 발자국씩 양보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라면 대변인님 오늘 밤 이제 결론이 날 텐데 오늘 밤에 결론이 어떻게 보면은 좀 좋게 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은 좀 더 예상이 되는 거죠? 저는 좋게 날 거라고 봐요. 왜 그 이유 중에 그러세요? 하나가 뭐냐면 네. 지지율 때문이에요. 지지율이 사실 우리 경선 내내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1등이고 한덕수가 2등 그리고 차이가 마이너스 3등이 국민의힘 후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선하면서 단일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단일화 찬성이냐 이런 얘기 나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경선 치르고 나니까 컨벤션 효과가 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가면서 민주당과의 지지율이 거의 바짝 붙었죠. 네. 뭐 역전했다고 봐도 돼요 사실상. 그리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실상 김문수 후보도 지지율이 같이 올라가는 작용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이재명 후보와 한덕수 붙였을 때 한덕수가 살짝 앞서는 게 나오니까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이렇다면 내가 해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지금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지금 잡음이 많고 갈등이 많아서 국민들 보기에 볼썽사하다 싶으면은 차라리 지금 당의 공식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의 모든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 당심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이 상황에서 단일화 해버리면 오히려 내가 여기서 이길 수 있겠다. 그러면 정당하게 한덕수 후보의 표심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 그러지 않고 여기서 그냥 이제 둘이서 단일화하지 않고 뭐 양보한 쪽 또는 사퇴한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그 김문수 후보에 그러면 한덕수 가지고 있는 표가 여기로 절반도 채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절차적으로 아까 처음 계획했던 대로 한 번의 토론 그리고 여론조사라고 해서 김문수 후보가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된다고 했을 경우 뭐 이제 사퇴라든가 또는 이제 뭐 통큰 양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은 통큰 양보는 조금 가져올 수 있겠죠. 한덕수 표를 한 80% 70%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드랍이라면 제가 보기엔 절반도 못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갈수록 점점 우리는 필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단일화를 전제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후보 간의 이제 갈등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단일화 당연히 되면 좋은데 지금 지도부 때문에 이게 갈등이 더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지도부라면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이제 권선우 대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전 당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어제 1타 뉴스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제 그 찬반 여론조사,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도 진행 중이고 또 네. 지금 김문수 후보를 뭐 상대로 지금 일각에서 이제 제기되는 주장까지는 단일화 실패할 경우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제2의 플랜까지도 지금 가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압박과 부담감이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윤희수 여의도 원건장의 발언이 너무 센 것 같아요. 그 후보자 교체할 수 있다는 그런 발언 정말 입에 꺼내서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후보 지금 만든 지 며칠 지났어요? 4일, 5일 지났나요? 근데 그 뽑은 지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정말 입 밖에 꺼내도 안 되는데 어쨌든 꺼냈음으로 인해 가지고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격앙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발언을 아까 말한 대로 부부싸움 할 때는 옆에 주변 사람들 입을 다물어야 돼. 끼어들고 한쪽 자기는 이제 공정하다 하지만 누가 상대가 보기에는 그건 한쪽 편 들어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지도부와 네. 대선 후보의 관계는 말과 기수의 관계예요. 그 지도부가 말일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지도부가 기수일 때도 있고 대선 후보가 말일 때도 있고 대선 후보가 기수일 때도 있는데 한 명 말이랑 기수 중에 마음이 일치하지 않으면 네. 우승 못합니다. 1등 못합니다. 그런데 지도부 입장에서는 아마 대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당 그 대선 후보 중에 누가 되던 간에 아마 지금 27일 정도 26일 남았나요 이번에? 그러니까 30일 플랜을 가동했을 거예요. 30일 플랜이 5월 3일 날 대선 후보자가 누가 되든 선출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조금 더 컨벤션 효과, 조금 더 용광로 효과, 조금 더 언론의 주목과 국민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전략을 짰을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밖에 있는 한독수든 누구든 뭐 빅텐트를 쳐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그러한 효과를 짰을 텐데 이게 사실 지도부 입장에서는 순탄하게 갈 줄 알았는데 이게 막혀버리니까 그 대선 후보 측에서 막혀버리니까 지도부가 다소 우왕좌왕하는 거고 또 그러한 모습이 또 대선 후보 측에서는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내일 헤드라인이 그 두 분이 손잡고 나오면서 쌍수 들고 환영하면서 쌍권총을 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쌍권총을 이재명에게 쏴라 뭐 이런 얘기로 뭐 내일을 향해 쏴라가 아니라 쌍권총을 쏴라. 쌍권으로 쌍수 들고 쌍권으로 이재명을 쏴라 뭐 이런 헤드라인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고요. 아니 근데 김문수 후보 측도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는 뭐냐면 지금 비대위를 해체하는 방안을 얘기가 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 지금 비대위라면 누굽니까?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비대위원들이잖아요. 그걸 해체하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되죠? 이게 지금 누구 좋으라고 그게 이재명 후보만 좋은 거 아니야? 야 잘한다. 계속 싸워라. 아니, 지금 이미 민주당은 웃고 있어요 대변인님 이 웃고 상황을 있지.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 웃고 있지. 잘한다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나라가 바로 가기를 원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들도 지금 보는 눈이 많다는 거를 의식하시고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들이 이렇게 단일화를 염원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은 신속하게 어쨌든 단일화를 하겠다는 테이블에 올라가는 거 그것만큼 오늘 결론 내주면 좋겠다.